네. 먼저 하시기 전에, 어저께 이제 우리 성부자 선생님께서 그 부산에 부산이 아니죠. 여기서 서울 그 리버사이드 호텔이 영등포에 있는 건가요? 그게? 신사동. 예,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했던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부자 방송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난 우리 황 선생님이 거기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또, 저는 대다수가 이해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기자회견 얘기요? 네. 기자회견에 갔다 온 이야기요? 네, 그걸 해주셔야지, 우리 애청자님들이 좀 속이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성부자 방송에 왜 갔을까라는 그런 걸 또, 알려주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예,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뭐. 네, 거길 왜 갔고, 네, 이렇게 한번, 우리 성부자 방송이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다소 성부자 방송에 비난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하고 싶어요. 예. 최초의 태평TV에서 정충재라는 사람의 기자, 이렇게 유튜버들을 초치해가지고, 방송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네. 영상을 이제 저희 선구자 방송에서도 직접 촬영은 안 했지만, 타 유튜브 방송의 양해를 얻어서, 이제 그거를, 6편의 영상으로 쪼개서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의 관심 가운데서 이제, 방송 시청이 됐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저쪽 백준흠 씨 측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유튜버도 일종의 언론일 텐데 네. 그것을 저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전화를 받고 제가 조금 당황했죠. 왜냐면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러면은 자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여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럼 만날 용의가 있으시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렇다고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방적으로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어서 또 네. 그분이 요청을 안 해왔다면은 제가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만나기로 약속을 받고 일단 내렸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네. 내리고 최초에 한번 이제 다른 유튜버하고 두 분의 다른 유튜버 한 분하고 또 무슨 인터넷 신문사의 기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이제 됐었어요. 그리고 네네. 나서 기자회견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자고 해서 네. 일정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기자회견을 이제 지난주죠, 그게 아마 지난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영상을 선구자 방송에서 이제 예고 영상을 내보냈었거든요. 네. 예고 영상을 내보낸 걸 보시고 우리 애청자들 중에서도 한 분 정도가 연락이 와가지고 선구자 방송이 그런 것을 기자회견 영상 라이브 방송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기서 기자회견하는 내용만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바람 소리가 들리죠? 네. 잠깐만요. 그래서 공정하게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내보내야지만이 선구자 방송도 어떤 또 오해가 없으실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쪽에서
네. 그래도 소리가 계속 나죠?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저희 그 선구자 방송의 뭐 입장이나 이런 걸 그 가미하지 않고 그냥 네. 방송을 그렇게 이제 한 5시간 정도의 방송을 3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네. 뭐 무슨 매수를 우파 방송이 넘어간 것 같다는 등 매수를 네, 그랬어요. 네. 당한 것 같다는 등 이런 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선구자 하시더니. 이름을 바꿔라. 예, 선구자는 이제 그 우파 방송이 아니다. 예, 선구자가 아니고 뭐 무슨 뭐죠? 불구자 이름. 불구자 방송으로 바꾸라는 등. 뭔가 애교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방송을 내보냈는데 네, 저한테 네. 전화하신 분이 거기 그 네. 태평 TV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런 네. 어떤 우파 방송들이 뭐 매수를 당한 것 같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달아놓으면은 세상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돈을 먹고 갔다. 예? 그쪽에서 금덩어리를 몇 개 떼어줘서 그걸 먹고 가서 선구자 방송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 뭐 금도구 어쨌든, 금괴 사건을 뭐 저기 저쪽 정충재 씨 쪽이 맞다고 방송해주면은 우파 방송이고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좌파 방송인가요? 그렇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거는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보고 참 답답하고 속상한 것도 많았습니다. 아니 뭐 금덩이 먹다니요. 우리 선구자 방송이 제일 가난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예? 누구한테 돈 먹고 그런 방송 안 해요. 근데 그런 방송을 하면은 그래서 황 선생님 이제 얘기 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거기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 중에서 네. 제가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이름을 하나씩 다 이렇게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정말 뭐 낯익은 이름들이 몇 분 뭐 많지는 않은데 글 남기신 분들 중에서 뭐 제 기억으로는 한 2분 정도뿐이 없었는데 조금 조금 좀 씁쓸하지요.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선구자 방송을 봐왔고 예, 그렇게, 그런 어떤 막말 같은 그런 글을 쓴다든지, 선구자 방송에 실망을 했다든지. 아니, 그게 어떻게 실망할 거리입니까? 예? 우리도 뭐 문재인과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뭐, 결국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실망스럽긴 했지만은, 그 방송을 통해서 계속 우리 우파 국민들이 호도당하고. 선생님, 웬만한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한 선생님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정확하게. 한 선생님이 이것도 예.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예, 이후에는 뭐 이제 계속. 어차피 욕먹 들어서 한 선생님께서 나는 내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는 걸 정확히 밝혀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방송이 나갔고 해서 저도 네. 좀 적극적으로 선구자 방송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양쪽을 이렇게 봤을 때에, 거기 문현동에서 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발생되는 뭐 문재인과 노무현과 연관됐다. 또 최근에는 뭐 노회찬과 연관되고 또 대한항공과 연관되고 또 문희상의 그 동생인가 누구하고 연관되고 세상에 이 금 하나 가지고 5만 가지를 다 갖다 붙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저는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국민들, 우파 국민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이 이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관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관여 안 할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한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 애청자분들은 별 말씀을 다 해도 돼요. 뭐 관여를 그냥 선구자 방송이 뭐 이쪽 그 영상 틀었다 내리고 저쪽에가 그 사실 진위를 알아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나쁜 얘기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네. 아니 금괴 사건을 다룬
그 정충재 김일성 씨의 그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은 좌파 방송이 되는 거고, 예? 백준흠 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파 방송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부분들을 다 그냥 퉁쳐버리고 좌파 방송으로 뭐 매수당한 방송으로 이렇게 어떤 뭐 호도하고 매도하는 것은 우리 우파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씁쓸하죠. 그렇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황 선생님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황 선생님은 뭐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그 이석우와 같은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그 과거에 스페인이라든가 그런 영국의 바이킹 뭐 제도 이런 데서 다 찾아봤는데 오늘 우리 문현동 사건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황 선생님은 과연 일본 잔재들이 대한민국 땅에다 금을 놨다고 봅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그때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아니 내가 잘못 물어봤다. 예. 실제적으로 그 금이 지금 해방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그 금을 최초에 밝혔고 지금까지 이렇게 양측에서 대립되는 상황에서 금이 존재한다고 봅니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글쎄 규모가 뭐 지금 많게는 320조 원. 아니 그게 애초에는 1000톤으로 시작해갖고 예. 너무 넘사스러우니까 점점 줄여서 200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200을 내가 추가로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금이 존재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딱 어떻다고 말하기가 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입장이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예. 그런 그 개인이 금을 어디다 버려서 동네 사람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서로 이권이 개입해서 하는 거 그건 국가가 개입을 못해요. 경찰은 개입하겠지. 더군다나 대동아 전쟁 때 있었던 일이고 이게 실제라면은 무시한 그 금괴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이게 70년이 넘고 광복을 맞고 일본이 쫓겨간 지가 1945년 쫓겨가서 이게 194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 정부는 바보입니까? 그럼 그동안 정부가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 문재인 정권까지 이렇게 엄청난 그 회수 70년이 지나갔는데 이거 국가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일개 개인들한테 이런 걸 독을 하게 내버려 둡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세적으로 봐도 어떻게 이게 개인 소유가 되고 개인들이 탐을 내서 금을 독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본 느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정춘재 씨 그분도 모르고 백준흠 씨라는 사람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제가 그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 미팔군 전에 그 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민 하도 촛불 그때 그 효순이 사건 때문에 돈을 줘도 안 되고 그 자녀들 그 식구들 다 그 미군 부대 취직시키고 위자료까지 줘도 계속 그 촛불 집회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니까 존옥흠 장군이 그 당시 재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쥐떼의 근성과 똑같다. 그래갖고 이제 존옥흠 장군이 많은 그 반대 세력들로부터 그 질타를 받았는데요. 그럼 쥐떼 뭐냐면 쥐떼의 그 우두머리 그 쥐가 어느 그 곡간을 털러 가는데 그 곡간이 실제적으로 비어있는데도 쥐는 멍청해서 쫓아가는 거야. 오르르. 그 진짜 쥐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우리 방송에서 저는 이걸 애초부터 성자 선생께서 옛날에 혹시 안토니오 금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금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안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금방 해석이 됐어요, 전. 안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안지는 불과 한 일주일? 근데 저는 뭐 이거를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면, 신경을 내가 안 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의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회에는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식선과 비상식선이라는 게 수평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개가 다 존립이 돼야 돼요. 상식과 비상식이던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뭐든지 다 옳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다 비상식선에 얘기를 하면
그 법이 다 깨지고, 뭐, 윤리, 도덕, 뭐, 이거 어떻게 중재를 못 하잖아. 먼저 이것만 얘기할게요. 오늘 내가 방송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은 약 30만 톤입니다. 30만 톤. 지구상에서 인구가 뭐 100명이 됐든 1000만이 됐든 그냥 모든 나라가 아니고 지구 땅에 묻혀있는, 그건 뭐 대한민국에 안 묻힐 수도 있고, 뭐 아프리카의 뭐 콩고 공화국이 못 살지만 걔네가 지하로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땅에 묻혀있는 그 금톤수가 30만 톤이래. 근데 그 중에서 2018년도까지 인류가 캐낸 금이 9만 톤에 불과해요. 9만 톤에. 예? 내가 이 사건들을 내가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고, 내가 밤에 어떻게 3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럼 9만 톤을 이미 발굴해서 그거 전 세계가 다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의 최대 보유국이 누구냐?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미국. 8,800톤을 갖고 있어요. 8천, 무시무시한 금입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2등이 제가 알기로는, 약 그 3,000톤이라는 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독일일 겁니다, 독일. 그 다음에 이제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크죠. 그럼, 여기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의 금이 현재 2018년도까지, 우리나라 금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금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영국의 은행에다 넣어놨습니다. 금은. 그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금톤수가 104톤이야. UN 회원 가입국자 31등이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교요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저는 이거를, 정재춘 씨인가? 정재춘 씨하고 미국에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백준흠 씨인가? 흠 씨라고 있죠? 네. 이름이, 죄송합니다. 발음을 잘 못해갖고. 어쨌든 굉장히 그 두 분이 지금 대립을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104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 그걸 문재인이가 200톤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은 랭킹 17위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이 금 200톤 갖고 있는 유례도 없고요. 여러분, 근데 그 200톤도, 본래는 애초에 이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과거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머리를 이발하셨던 분, 그분이 이거를 일본의 제국주의 장교 집안에, 이게 진실이 사실인지는 몰라요. 거기에 양자루 같던 사람이, 최모라는 사람이,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러니까 1945년도에 해방을 맞고 일본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약탈 탈취한 금괴 1000톤을, 부산 문현동에다 묻었다, 이런 설을 그 사람이 최초로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씨라는 분이, 이발사 그분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호기심도 많이 가죠. 이게 동안에 나오는 이석 같은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그러면 내가 금을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 해서 하다가, 여의치가 않고 어떤 금전이라는 게 기술력이 부족하고 그런 방면에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바로 만난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연일 자기의 진리를 품어대고 있는 정춘재 씨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자기 진리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먼저 좀 선구자 방송에 거기 간 이유는 내가 비껴갔는데 이거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그 금괴를 몇 덩어리 먹었나 보다. 선구자 개 같은 방송 말이야. 이제는 좌판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내가 얘기인데, 왜 그럼 선구자 방송이 정춘재 씨 영상을 갑자기 내리고, 갑자기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왜, 엊그제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백준흠 씨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에 왜 참석을 했느냐. 저는 그거를 타 방송에 들었습니다. 선거자 방송하고 몇몇 방송이, 정춘재 씨의 영상을 틀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 수많은 정치인들과 다 샅샅이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행복하겠어요. 진짜 꿈 같은 이야기죠. 그랬을 때 상대를 이제 서로가 모욕하고 질타하고,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진범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성자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말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저쪽 말만 들어서 일방적으로 영상을 게재하느냐. 이거 당신들 이거 책임 물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변호사 고용해서 그 허위사실 유포죄라든가 뭐 이런 걸 총동원해서 방송한테 우리 어떤 그 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성자 방송이나 뭐 몇몇 방송이 그게 두려워서 그랬다기보다도 어쨌든 누가 진실이고 진리고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진리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황 선생께서 맞다. 저분들 말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뭐 우리가 받은 것도 없고 아니 실제적으로 뭐 어쨌든 내가 계속 이어갈게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정춘재 씨를 만나서 이제 그 금 도구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된 겁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이 스토리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춘재 씨의 말에 의하면은 박성희라는 사람이 너무 아는 게 없고 그런 뭐 도굴 채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이견도 많고 뭐 별로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별 필요성이 없고 또 그래서 정춘재 씨가 이제 단독적으로 도굴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했나 봐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어저께 얘기하는 백 선생입니다. 백 선생 투자자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컨소시엄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컨소시엄은 어떤 그 큰 공사나 어떤 큰 프로젝트를 낼 때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이 딸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걸 공론화시켜서 동업자들을 모읍니다. 그럼 결국은 이 백준흠 씨와 정춘재 씨의 그 금도굴에 관련된 일은 이게 컨소시엄이에요. 컨소시엄. 동반자. 이익이 생기면 나누겠다는 그런, 양자가의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정춘재 씨가 투자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백준흠 씨도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에 관련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부산 그 문현동에 있는 금괴를, 어저께도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미국에서 오는 방송을. 근데 이 정춘재 씨 이분이 확실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께서 나이도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굴을 팠는데 거기에 가마떼기 같은데 그 포대에 그 일본 글씨도 있고 해서 금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저께는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확실히 금 봤습니까? 그게 금인 것 같다 하고 나가 봤다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이분은 금인 것 같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영상에 보면 나는 그 금으로 봤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럼 그 당시에 금을 뭐 칼로 좀 쪼개서 금이라도 좀 들고 나왔으면은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미공세에 이게 접지 않고 모든 게 이게 다 이렇게 그 사실 전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봤다는 얘기는 나중에 한 얘기예요. 그건 지금 이거 백준흠 씨하고 관련돼 갖고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준흠 씨 그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거 제가 이 동업자로 얘기하면 양쪽 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볼지 모르지만요. 미국식이라면 이건 컨소시엄입니다. 개인이 한 거 아닙니다. 공동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백준흠 씨가 이거 금 안 나왔다. 너는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저쪽 그 정춘재 그분도 당한 거죠. 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짜다 해서 백준흠 씨 측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사기죄로 이 사람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정춘재 씨도 맞고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춘재 씨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백준흠 씨 측에서 정춘재 씨를 빼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단적으로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방송 중에 저는 그 한국의 법의 논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 분들이 실수한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개진해 주면 내가 거기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려버렸어요. 정춘재 씨가. 근데 그게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춘재 씨는 그 이후로 약 44개월의 사기죄로다가 형무소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사기 맞습니다. 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 태평 TV라든가 이런 방송을 보면은 확실히 금이 나와 있고 내가 없는 사이에 저쪽에서 도굴단들이 금을 다 빼돌리고 제주도를 갖다 양식장에다 갖다 놓고 노무현과 문재인하고 나눠 먹었다고 지금 그 정치재 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거 있죠. 여러분 이게 일개 민간인들이 이런 경우를 맞아서 하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고 뭐 심하면은 뭐 형사건 돼서 이게 끝날 일인데 이거는 지금 분명히 정춘재 씨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재인하고 노무현이가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까지 관련이 돼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렇죠?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근자에는 뭐 또 대한항공까지 또 뭐 연루가 돼 있는 것. 자기가 입으로 금을 봤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금 조각을 갖고 나왔어. 근데 그게 또 말이 안 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비껴나갈게요. 74년도에 신안 앞바다에서 밤에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깃배가 어부가 그물을 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무겁게 그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부는 굉장히 아주 그 만선의 기쁨을 느끼고 야 오늘은 고기가 많이. 근데 그걸 다 쏟아보니까 거기서 그릇 조각이가 막 나오는 거야. 깨진 그릇 막 그 뭐 호리병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야. 처음에 그걸 바다에 버렸대. 이거 재수없다. 근데 그걸 몇 개 들고 와서 그 친척이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 학생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그 현미경으로 보더니 형님 이거는 옛날에 청나라 시대 때 유물입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깃배 그 어부가 이거를 갖다 처음엔 자기가 이걸 다 캐서 팔아먹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어부는 이걸 신고를 했습니다. 문화재치단. 신고를 해갖고 어부는 사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도굴업자들이 거기에 침범을 해갖고 이 신안 앞바다에서 무수히 이걸 던지다가 걸려갖고 다 진역갔습니다. 여러분, 근 200톤이 만일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러면 세계 17위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에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뭐 1000톤이다, 400톤이다 이렇게 줄였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런 어마무시한 그 금톤이 있다 그러면 대동한 전쟁 끝나지 않았죠. 일본이. 그 금은 그 나라의 그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그리고 제가 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게요. 이건 내가 주관적인 서술보다는 내가 느끼는 그런 이런 그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봐서 이 사건에 내가 개요를 내가 정리하는 건데 만일 이게 진짜 일본군이 패전을 하고 중국에서 약탈을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럼 일본군이 금을 어디서 나서 갖고 있겠습니까? 뺏었겠죠. 그럼 중국에서 약탈한 건 우리 부산 안으로 들어오고 저 뭐 필리핀인가 어디 약탈한 거는 뭐 어디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일본군이 이걸 약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발견이 됐다고 쳐요. 금이라고. 그럼 정춘재 씨가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백준흠 씨가 이걸 나 없는 새에 다 헤쳐먹어서 저들이 금을 갖고 다 나눠 먹었다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백준흠 씨가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소가 되고요.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백준흠 씨도 거기 관계 못하고요. 정춘재 씨도 관계 못해요. 거기서 아웃돼야 돼요. 발견한 사례비는 합니다. 발견한 사례비는 합니다. 근데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은 그게 트루 스토리라면은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지. 가뜩이나 일본하고 그 대일 청구권은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됐는데 그러면 그게 한국에서 지금 금괴가 나타나갖고 한국이 굉장히 시끌벅적하다. 한국은 보니까 대통령도 갖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갖고 있고 모든 그 정치 관료들하고 도굴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더라라고 저쪽의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 이야기는 정춘재 씨가 부정 못하잖아요. 자기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춘재 씨가 하는 얘기는 나 없는 새에 백준이라는 사람이 몰래 다 빼서 돌려서 다 해먹었다. 거기에는 그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실세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영창을 갖고 어쨌든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 중국 정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중국 정부가 바보입니까? 자기 양민들 대동한 연대 때 그렇게 천탈당한 것도 아까운데 대한민국 정부한테 그 1000톤 무려 400톤, 200톤이라는 금괴를 개인들이 갖게 만들겠어요? 더군다나 시진핑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금 400톤이라고 그러는 처음에 1000톤인데 아직도
400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400톤이면은 우리 봉고차 여러분들 그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의 무게가 실을 수 있는 게 1000톤이야. 그러면 그걸로 400톤을 싣고 왔는데 싣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IMF가 굉장히 있어갖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난의 길을 겪었었죠.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살리려고 국민들의 전부 걷어준 그 금이 4.5톤이야. 4.5톤. 아, 그래요? 4.5톤밖에 안 돼요. 금반지, 애들, 그 팔찌, 애들 4.5톤 국민들이 걷어줬어요. 현재 대한민국 중앙은행에서 세계 보유하고 있는 그 인간한 우리나라의 금톤수가 104톤입니다. 104톤. 만약 문재인 정부가 200톤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삼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 삼성이 아니라 현대까지 뺏을 수 있어. 네, 그 정도까지만 뭐 마무리하죠. 뭐. 또 안토니오 방송 말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테니까요. 양쪽이 그렇게 논리를 벌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견주는 그 금톤수에 그렇게 큰 몇백 톤의 금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국가에 기속되고 국가가 처리합니다. 개인이 그걸 마음대로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이 금괴건에 대해서 선구자 방송이 돈을 먹었다, 금괴를 먹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네, 그만할게요. 이제. 네, 네. 예.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이제 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뭐. 우리 뉴스 오늘 뉴스 네, 오늘 뉴스. 예, 들어가시죠. 왜 또 많은 또 안티가 들어옵니까? 전 안티 들어와서 상관 안 합니다. 많은 안티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예. 들어오겠죠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또 시작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금괴 사건은 우리가 지금 나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린 상식과 비상식이란 상식선에서 우린 있어야 돼요. 그게요. 네. 그게 지금 왜 그렇게 우리 우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느냐면은요. 네. 총재 씨 측에서 그게 네. 문재인 일당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문재인에 대한 굉장히 분노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쪽에 지금 많은 관심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얘기할게요. 있어요. 여러분,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을 해야지 상식과 비상식선에서 대립하면 우리가 져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을 하면 돼요. 이념과 사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상식과 비상식선을 넘어가면서 하면은 우리가 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황 선생님 예, 더위 수고하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금 문제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톤수가 너무 많은 그런 금은 국가가 기속이 되는 거고요. 그건 개인이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그리고 개인이 그거 한다는 거는 그 개인 사역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도 그건 문제가 되고요. 그런 국제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실체가 저는 허구라고 봅니다. 예. 오늘 방송 예 말씀하세요. 또 잠깐 그냥 언급하면 어떤 시청자분의 이야기는 네. 안토니오가 어떻게 3시간 그거를 살펴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또 그러니까 허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허구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3시간을 나보러 3시간을 보고 그걸 결론을 내리겠냐고? 내렸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정춘재 씨가 금을 봤다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그때 금을 왜 안 꺼내왔냐고. 헤엄쳐갖고 와서 꺼내오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감옥 보내고 그동안에 다 이제 해치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뭐야? 그 전엔 자기는 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대잖아. 근데 그걸 계획적으로 자기 감옥 보내서 금을 뺐다는데, 네.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얘기는 뭐냐면은 난 누구의 말을 믿고 안 믿고 난 둘 다 말 다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문재인 지금 정춘재 씨 이야기는 문재인하고 다 나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이하고 국회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 입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나눠 먹었다 그러면은 200톤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104톤 갖고 있어요, 104톤. 네. 여러분들 답답한 여러분들 대한민국 금이 104톤이야. 그것도 200톤도 줄인 거예요. 그것도 보수 쪽에서 줄인 거예요, 창피해갖고.
이거는 지금 이 금 문제는 좌파들 관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보수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보수끼리 지금 싸우는 어? 겁니다, 지금. 예. 그걸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금은 만약 일제가 만약 그걸 조금만 더 얘기할게. 일제가 만약 그걸 1940년대, 일본이 금 보유량이 1940년대 140톤이었었어요. 140톤. 아니, 옌병. 금이 처음에는 그걸 처음에 발설할 땐 1000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창피하니까 400톤으로 줄였어요. 예? 그러면 일본이 140톤을 갖고 있어. 그 당시에. 대동아 전쟁 미국 이길 수도 있었어요. 안 끝나요, 전쟁. 그런 실제로 금이 있다면. 그리고 중국에서 그걸 훔쳐왔다는데, 아니, 일본군이 중국 사람들을 시켜갖고, 야, 너 금강 발견해. 저 굴에서 저 금이 있지, 다 캐갖고 녹여갖고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해서 뭐 장기적 한번 10년, 20년, 50년을 했으면 모를까. 가고 돌아다니면서 금방에서 만약 그럴 일이 있을지도 않겠지만, 일본군이 총불이 되고서 중국 땅에 들어가서 긁었다고 그러면 그게 단시일 내에 200톤이라는 금을 긁겠습니까? 여러분, IMF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리에서 긁어 모은 금이 4.5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금이 104톤이야, 104톤. 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것도 랭킹 31위에 들어가니까.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예. 그러면 일개 개인이, 아니, 104톤이면은, 예? 네. 탱크 2대 분량이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금이라는 거는 예. 전 세계 지구촌의 나라를 총 포함해서 우리가 랭킹 31위예요, 우리가. 그런데 개인이 그걸 200톤, 400톤을 갖고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우르르 몰려가갖고 지대처럼 저 사람이 해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개인이 해먹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 만약 해먹다, 그러면 만일 정준재 씨 논리로다가 개인이 해먹다가 만약 그렇게 됐으면요. 지금 이 백준희 씨라는 사람도 잡혀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잡혀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지. 그거는 문재인의 비호 세력을 받았기 때문에, 비호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걔도 먹었기 때문에 안 잡혀간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논리죠, 뭐. 그 논리잖아요. 근데 나는 백준흠 씨가 옳다, 뭐가 옳다, 이걸 다 떠나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질 않고, 그러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가 그걸 못 알았을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오히려 또 일제시대하고 더 가까워. 그때 짧은 기간이야. 그걸 몰랐을까?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그걸 놓고 갔다고 칩시다. 일본이 그걸 갖다, 제국주의 장교, 의붓아들한테 그런 비밀을 줘요? 애초에 의붓아들이 정보를 흘려갖고, 청와대 면도사인지 이발사 하는 사람이 정보를 흘린 거라며. 예, 청와대 이발사. 아니, 청와대 이발사가, 그만합시다. 네, 무슨 만화도 아니고, 아이고. 네, 일단, 안토니 의원님은. 아니, 얘기 들어봐요. 일본의 공사라든가, 일본의 대장청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옛날에 과거에 그런 큰 중역 인물이 그런 얘기를 퍼뜨렸다면, 일본의 일본의 총독, 제독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 그 당시에 일본 만주군에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풍겼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돼. 아니, 청와대 이발사가 붕괴에 있다고 풀린 걸 갖고, 대한민국 보수 국민들이, 와, 저 문재인이 다 먹었다, 누가 다 먹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간요. 여러분, 저는 문재인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역적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찬탈하고, 대한민국한테 찬탈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새끼 또 오늘 나와갖고,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몸살 난 것 같고, 그때 문재인 편 안 들었지. 하도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뇌졸중 걸렸다. 문재인은 지금 거의 코마 상태라 지금 청와대 저 새끼들은 쉬쉬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저 새끼들이 빨리 선거를 해야 되고 장례식 치를 준비다. 이렇게 우리 우파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3일 있다가 내가 그랬어. 문재인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본래는 오늘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 청와대 주치의가 안 된다고 일주일을 좀 기다려 그래서 그래서 3일 만에 나왔잖아요. 나와갖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 얘기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문재인 그 대선 후보 때 문재인한테 그랬대요. 아유, 비꼬는 건 아니고 별명을 붙여갖고 금 뭐라고 얘기했더니 200통 갖고 있다는 당신이 근 200통 갖고 있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 갖고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 내가 일자리 꼭 만들어줄게.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 들어봐요. 이게 굉장히 웃겨. 이게 다 미친 거야. 근데 정춘재 씨는 그 얘기를 어저께 내가 방송 어저께도 어저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문재인이가 그때 나와서 그러잖아요. 200톤 어떤 여학생이 아니 정춘재 씨 내가 볼 때 IQ 100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보니까 여학생들이 일종의 일족구를 한 거고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을 찬탄 우리가 이념적으로는 공격을 해도 됩니다. 이념과 사상 갖고는 난 문재인은 난 개혁적인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선의 논쟁이에요. 그러면 그 정준재 씨 이야기는 문재인이가 입으로도 내 금 200도 갖고 있다고 실토했다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나 그 소리 듣고 아연실색했어. 그거는 그거는 일종의 그런 엄청난 유언비어가 들어오고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창피 그런 소리 듣고 어떻게 일개 평민하고 야 저 새끼 잡아들여 야 저것들 있지 양쪽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200톤이라는 게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저는 백준원 씨도 관계가 없고 정춘재 씨도 관계 없어. 더군다나 정춘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거기 숨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아무런 그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고 금을 봤다면은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니고요.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은 그 최근에 뭐냐면요. 우리가 비자 면접 협정이 돼 있는데요. 대한민국 출신 관광객 비원 비투를 받고 오는 사람 중에서 복귀하지 않는 사람의 프로테지가 굉장히 오바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서도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수가 많이 그게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무비자 협정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입장까지 와 있대요. 많이 눌러들어 앉아갖고. 근데 저는 그래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미국에 이렇게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나와갖고 백준현 씨라든가 뭔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금이 실체가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외국에 나가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정춘재라는 분이 미국에 있다는데 미국 교포인 줄 알았어요, 전.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살해 협박당해서 피신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념과 사상으로다가 우리가 박살을 내고 묘를 해도 상식과 비상식선에서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만 지금 내가 볼 때는 메타가 들려요. 네. 그리고 우리 보수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분열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아니 내가 노회찬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했죠. 노회찬 내가 누구보다 싫어한다고. 근데 나는 내가 왜 그런 상식선에 얘기하냐면은 지금도 아직까지 그래. 누가 죽였을 것이다. 누가 죽였기 때문에 저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 노무현이가 이 금괴를 처먹어가지고 누가 죽였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 얘기 들어보십시오. 노무현이도 참 나쁘죠. 악질 분자였었죠. 그래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금괴 200톤을 400톤에서 문재인 나눠 먹고 노무현 나눠 먹고 백준희 씨도 나눠 먹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정춘재 씨의 말에 의하면은 저놈들이 다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렇게 다 칩시다. 그럼 노무현이가
더듬하고 근게 50톤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아, 그래, 100톤 갖고 있다고 쳐, 100톤. 100톤 갖고 있는 사람이 200톤이면 8조예요, 8조. 그리고 8조인데, 좀 더, 그러면, 문재인이가 200톤을 먹었다 그러면 노무현이 더 먹어야지. 그 1000톤이 맞네. 그 노무현이는 한 400톤 먹었다고 쳐요. 아니에요. 그 1000톤이 네? 아니고요. 지금 네. 최대 그 320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20조면은 한 금 시세로 따지면 6,000톤이 넘는 분량이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조가 8조라니까. 200톤이 8조예요. 200톤이 8조.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는 삼성보다도 높을 수가 있어요. 삼성 같은 회사들은 뭐 수백조가 되지만 그 사람들 다 주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현찰이 아니잖아. 근데 200톤의 금을 갖다 8조로 갖고 있어도 800조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보다 8조를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마땅한 거예요. 더 부자죠. 현찰로다가. 네. 그러면 내 얘기 들어봐요. 노면이라는 사람이, 그래, 어마어마한 그 톤수의 금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에 입성했다고 칩시다. 네? 그 사람이 그 청와대에서 박연차한테 5억 받아, 누구한테 10억 받아, 이런 조잘한 짓을 하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검찰에 불려간 것도 박연차 때문에 불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무현이 부인이 1억 3천만 원짜리 시계를 5개를 받아갖고 노무현이랑 밤새 싸워가지고 그런 걸 왜 받느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래서 그걸 갖다 농가에다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게 루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럼 노무현이가 그 6천 톤의 금괴를 다 나눠 먹었다고 다 쳤다고 쳐요. 그러면은 노무현이가 청와대에서 자기가 그 박연차한테 5억 받고 아들이 가서 1억 받고 이런 짓을 했겠어요? 이해는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확실하게 얘기했지. 예. 먹었다고 얘기했잖아. 먹었다고. 정치자분은 뭐 그냥 선구자 방송 중립에 있으시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중립에, 제가 볼 때는 내가 중립에 얘기 있을 들어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금괴 사건이 문재인을 못 부시는 사건의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답답한 여러분들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념과 사상으로 때려붙일 수는 있어요. 문재인 나 안 잡혀가요. 왜? 그 사람은 좌파 정신을 갖고 나는 보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못해요. 트럼프도 욕할 수 있어요. 다 욕해요. 근데 상식과 비상식이 겹치는 우리가 사회에서 공존하는데 우리가 이 비상식선에서 이 상식을 깨면서까지 비상식을 갖다 내세워서 공격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또 얘기할게. 20조 원의 자기합수표를 발행했다는 거야. 문재인이가.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러면 얘기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자기합수표가 뭡니까? 현찰이에요. 여러분들 자기합수표 다 써봤죠? 그러면 자기합수표 20조면 20장을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저축은행 무슨 뱅크은행 다 해봤죠? 1조 원을 갖다가 자기합수표를 발행을 하려면 별단 예금이라는 거기서 따로 보강 예금에서 이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1조 원을 갖고 있는 은행이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해 줄게요. 20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20조를 저들에 의하면 그렇게 만들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문재인이가 그거 발행할 때 우리나라 은행에다 20조를 현찰을 넣어줘야 돼요. 그 미국 데빗하고 똑같은 거예요. 데빗카드하고 똑같아. 20조를 넣어줘야만 은행에서 그걸 만들어요. 왜냐면 현찰이기 때문에. 근데 은행의 하루 입출임 과정이라든가 뭐 투자대여 은행에서 긴급 송출액 이런 걸 다 들어온다 해도 1조가 안 돼. 1조가 있는 은행이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 그러니까 말을 좀 만들면 그래도 믿지. 20조가 아니고 문재인이가 내가 알기로는 20억에서 25억을 자기합수로 만들었다. 이러면 좀 그래도 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 20조가 은행의 자산이 1조도 안 되는데, 갖고 하루 예치 금액이 1조도 안 되는데, 그 20조를 갖다가, 그러면 좋아. 그 문재인이가 과거에, 노무현 때 민정수석 비서관도 했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도 했잖아요. 그럼 그때 이게 벌어진 일인데,
그럼 그 20조를 갖다가 은행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그 당시 다 실명제인데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은행에 20조가 들어왔는데? 조사 들어가죠.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당연히 조사 들어가죠. 아, 2억만 들어가도 조사해. 예. 그리고 은행에서 내가 통장에 나갔고, 내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1억을 지금 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은행장이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와갖고 나 불러요. 1억을 어디다 지금 급히 필요하십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요, 맨발로. 내 돈 갖고 내가 찾는데도 은행장에 와서 물어봐요. 갑자기 필요하십니까? 예, 여기 안에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20조. 은행이 하루 입출입금이 1조도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대. 어느 회사가 긴급대출 20억, 50억 빼가면 은행이 그냥 문 닫아야 된대요, 그날. 어디 가서 그 별단 예금을 또 갖고 와야 된대. 네. 그렇게 모자라는데.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그냥 부풀려져 있는 것이 일파만파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부풀리려면은, 네. 그 근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뭐 일본 놈들이 놓고 갔는데, 뭐 내가 볼 때는 한 50kg에서 뭐 한 100kg, 1000kg 정도 놓고 간 것 같더라. 그래서 뭐 우리 영세업자들이 그걸 팠는데, 그게 실제로 나왔는데, 그게 뭐 높은 놈들이 그걸 알아서 해가지고 우리 뺏겼다. 이렇게 해갖고, 실질적으로 뭐 저들이 몇십억 먹고, 이렇게 나눠 가져갖고, 자기 합수표도 몇 억씩 만들었대. 이러면 또 그 정도, 아니, 이거는 8조면은, 그러니까 320조면은 현대를 무너뜨리고,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그 돈을, 정춘재 씨의 의거에서 그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삼성 마음대로 터뜨릴 수 있어요. 뺏을 수도 있어요. 그 돈 갖고. 그 주식 사면 되잖아. 이재용 회장 그냥 변방으로 물러나는 거야. 현대차? 그 돈 갖고 있는 내가 주식 다 사버리면 되지. 그만큼 무섭다는 거야, 현찰은. 네, 우리 안토니오 님이 장시간 동안 방송을 해 주셨습니다. 뭐 초반에도 잠시 금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었고요. 지금 뭐 또 끝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또 믿는 분도 있고 또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잘 알지요. 저도 처음에는 금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뭐 오랜 동안 인터넷에 올라왔던 이야기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냥 무심코 남의 방송을 저희 선구자 방송이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 올렸다가 왜 내렸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들 어떤 그 의아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백준흠 씨 측에서 했던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그 방송을 내보냈고, 저쪽에 태평TV에서 올린 영상은 내려놓고 여기 방송은 왜 올리느냐, 뭐 이런 어떤 또 그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그 백준흠 씨 측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 남의 생방송 했던 것을 녹화 다운받아 가지고 편집해서 올렸던 그런 사실이 있었던 차에 백준흠 씨 측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을 유튜브도 일종의 언론이라면 언론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냐. 자기를 만나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들어보고 그 후에 올리더라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잖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만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일단 내려달라고 한 그 부분을 수용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백준흠 씨를 만나러 갈 때 유튜브 방송 한 군데하고 또 인터넷 언론사에 관련 있는 한 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많이 듣지도 않고
초반에 설명할 때부터 일단 오는 그 느낌과 또 자료를 또 열어놓고 설명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이렇다 저렇다 양쪽에 갈려서 분분해 가지고 지금 금독을 그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은 우파 방송이고 그것을 안 올리고 또 백준흠 씨 측의 어떤 그런 쪽에 위주의 어떤 그런 방송이나 내용을 올리면 좌파 방송이고 이렇게 갈르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일례로 우리 아주 애청자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의 애청자 그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선구자 방송은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을 하더라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정충재 태평TV에서 하는 것을 비난하지 말고 백준흠 씨 쪽에 그런 말을 대변하는 그런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죠. 그래서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금요일날 장장 5시간 동안 방송하는 내용을 다른 방송은 논평을 곁들여서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1부 끝나면은 끝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방송까지 그 논평 없이 방송을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그것 이상 중립적으로 방송하는 그 외에 또 더 중립적인 게 있나요? 그 방송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충재 씨 쪽의 그 이야기를 거기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건 이제 정충재 씨 쪽의 이제 그 화면이니까 그쪽에서 한 그 내용 그대로 보여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하는 그런 설명하는 내용이 나갔고, 이렇게 공평하게 방송이 기자회견 그대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댓글상에서 보니까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저쪽 그 태평TV에 글을 써놓기를 유튜버들이 매수당했나 보다고.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 아닙니까? 유튜버들이 매수당한 것 같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동안 선구자 방송을 그렇게 애청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백준흠 씨가 기자회견 때 횡설수설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분이 원래는 사실 그 4-5시간의 예정으로 했지만은 너무 격분하신 부분이 많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또 백준흠 씨 쪽에 나왔던 분들의 얼굴이 그냥 편치 못한 아주 불안정하고 이런 표정이라는 식의 그 글들을 쓰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셨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그 글을 쓰시는 건데, 절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왜 유튜브에서만 하는지요? 일반 언론이 그거 관심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나요? 일반 언론이 그거 관심 없어요.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태평TV에서는 왜 그 대단한 것을 일반 언론에서는 터뜨리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를 공개를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백준흠 씨 쪽에 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도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시청하시는 200여 분 중에서 일부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일부 몇몇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 제기할 수는 있어요. 팩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선구자 방송, 지금까지는 지금 유튜브가 중립을 지켜야 되느니 편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 태평TV는 유튜브로서 일방적으로 지금 정충재 씨 쪽에 이야기만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십 편의 그 영상 가운데서.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백준흠 씨 측에 반론적인 보도는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구자 방송도 이제 불과 그것을 다룬 지 얼마 안 됐어요. 여태까지는 뭐 그냥 듣고 지나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 부분을 접근해서 파헤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구자 방송에서 앞으로 나가는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파 국민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지, 갈등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 문재인 노무현 또 뭐 최근에는 노회찬의 죽음까지, 그리고 또 뭐 대한항공의 문제까지, 무슨 뭐 문희상 씨의 무슨 동생과 연관된 문제, 이한희 씨의 부친까지, 또 강석이라는 연예인까지, 또 뭐 공무원까지, 이게 점입 가경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터뜨리니까 우리 그 우파 국민들이 너무 좀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깊이 빠져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충재 씨의 자작극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일선 씨까지 지금 딱 같이 그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저들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노리는 사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후원에 관여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영화를 만드는 펀드를 조성을 한다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 가지고 번번이 후원해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후원하지 마십시오. 황금 백합작전이라는 정충재가 지은 책도 아닌 남의 것을 그대로 자기가 지었다고 하는 그 책, 그걸 가지고 지금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모집을 한대요. 여러분 돈 10,000원이라도 거기다가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사기라는 것을 이제부터 선구자 방송이 하나씩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노무현, 문재인, 요즘에 또 발생되는 그런 노회찬, 대한항공, 아주 그냥 뭐 굉장한 지금 너무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 안 듭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금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유튜버들에게까지 금괴를 줬다고 합니까? 금이 그렇게 막 남아 돌아가는 겁니까? 온기님, 금괴 그 사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한희의 부친 강석 씨, 모 공무원의 그 재산 증식, 그리고 대한항공 무슨 문희상 씨의 동생,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금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거짓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아니면은 말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작극이 10몇 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요. 하나씩 접근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저는 지금 태평TV에 맞서서 지금 선구자 방송은 방송을 할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파 국민들을 지금 뭐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는데요. 저분들 지금 생명의 위협받아 가지고 미국으로 피신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100%다 믿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파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런 어떤 이 후원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쪽에 여러분들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구자 방송에서는 태평 방송에 반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접근을 해서 뭐 아까 안토니오 님이 얘기했죠. 선구자 방송의 입장이 뭐냐? 예? 정충재의 말이 맞느냐? 백준흠의 말이 맞느냐? 이렇게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백준흠 씨의 말이 맞다. 이 편에 서서 저는 앞으로 이 금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구자 방송에서 백준흠 씨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보지 마십시오. 그렇지만은 양쪽의 이야기를 면밀히 다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 하시면은 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태평 TV에는 예? 저게 일방적으로 정충재 씨의 말을 방송을 계속해서 연장으로 방송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 이런 반구 없으시고 어떻게 여기 선구자 방송에게만 중립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중립이 뭡니까? 여러분 중립 되게 싫어하시죠? 예? 주사파를 선택할 거냐, 좌파냐 우파냐 선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냐 우파냐 물어볼 때 중립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좌파라고 여러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구자 방송 보고 중립을 유지하라고요? 그게 어느 논리입니까? 세인트방님, 지금 이 방송이 선구자님 성함이 김일선 교수님이신가요? 물으셨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태평TV가 김일선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데고 여기는 선구자 방송을 지금 세인트방님이 이 선구자 방송을 보신 지가 지금 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밝혀서 여러분들 현혹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빠져들어가지고 예? 지금 이런 안토니오를 통해서 미국의 뉴스를 통해서 예? 이런 어떤 그 실시간 돌아가는 그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그 태평 TV의 그 말도 안 되는 예? 자작극에 휘말려 그 방송을 하는 데에는 실시간 그냥 몰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빠져들고 성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선구자 방송이 어쩌느니 돈을 받았느니 금괴를 받았느니 이런 어떤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파 쪽 아닙니까? 지금 우파에서 또 이 금괴 문제를 가지고 좌파 우파로 또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금괴 이 사건을 가지고 예? 태평은 그것이 금도굴이 됐던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일에 나서는 거고 저 선구자 방송은 아닌 쪽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앞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금괴 방송을 부산 문현동의 그 금괴 발굴 사건에 있어서 예? 그 방송을 정충재가 맞다 그러면은 우파고 정충재가 사기를 치고 있다 그러면 좌파 방송이 되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참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우리 선구자 방송을 그동안 해왔던 방송들을 봐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송이라는 것을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일종의 그때 그 기자회견 때에도 5시간 방송하면서 실시간 채팅
그리고 또 지금 댓글로 남겨진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예, 낯설은 닉네임들입니다. 낯설은 닉네임. 그 중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더 많지만은, 싫어요라고 누른 사람들은 좋아요의 절반 정도는 됩니다. 그 싫어요라고 누른 사람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긴 건데, 그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 옳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태평TV를 추종하고,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와서 댓글을 남긴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써도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선구자 방송을 그동안 봐왔던 분들 중에, 예,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중립을 지키면서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립을 지켜서 방송을 했는데, 예? 어떻게, 예? 우파 방송들이 다 넘어간 것 같다, 뭐 매수가 된 것 같다,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닉네임을, 예?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예,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만, 아까 안토니오도 문재인 정말 증오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구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구자 방송에 올라온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예, 문재인을 칭송하고 문재인 잘하고 있다고 한 방송 올라간 거 있는 거 보셨습니까? 1,000편의 영상들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도굴 사건과 관련해서, 예, 금계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잘못된 걸로 판단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쪽으로 나서면은 좌파 방송이 되는 겁니까, 이게? 결코 아니죠. 에번건님, 제발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지 말라는 둥, 중립에 있으라는 둥,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우파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짜 애국 노름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10분 이해를 하시고, 정충제라고 하면 반정충제, 반태평TV라고 하면 반태평TV, 예, 거기에 맞서서 이 문제만큼은, 다른 거는 좋다 이거예요. 뭐 문재인 타도, 주사파 타도, 임종석 타도, 태평TV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금계 사건을 거기에까지 개입을 시켜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후원해달라고. 영화 만드니까 펀드에 참여해달라고. 절대 여러분 1원 한 푼 후원하지 마시고, 절대 1원 한 푼 여러분들 펀드 기금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저들 미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 태평TV에서 나오는 거 퍼다 날르지 마세요. 퍼다 날르지 마세요, 그런, 나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 여러분만 보시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이후로는 예,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김일성 교수를 초기에 소개받아서 알게 됐을 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애국자고 애국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구자 방송 국내 태평 김일성이라는 분이 태총을 만들어서 국내 태극기 집회를 시작을 했을 때에도 제가 첫날은 제가 하루 온종일 인천까지 쫓아다니면서 실시간 방송을 올리는 아주 열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정 때문에 나머지 지방 투어에 제가 참여를 못하고, 다른 우리 모 감독님
부탁을 해서 그 찍어 올리는 것을 제가 선구자 방송에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또 나가서 그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가자 그랬는데 저는 뭐 형편상 못 갔습니다. 그 거기서 수시로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밤을 새가면서 다 선구자 방송에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뭐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후에도 계속 그 김일성 그 태평TV에서 올라온 국내외 해외 태극기 집회 그 영상들을 뭐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 놔두다가 계속 안 좋은 그 소식들을 또 접하고 직접 또 제가 당사자하고 또 이런 그 내용을 듣고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내렸어요. 왜냐면은 선구자 방송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선구자 방송에서는 태평에 그 영상을 올려놓고 있던데 하면서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다 내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런 어떤 그 부산 문현동 금괴 사건과 관련해서 정충재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방송을 한 것을 제가 한번 올렸다가 그 백준흠 씨 쪽에서 그런 어떤 점잖은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듣고 수긍을 하고 내리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참여해서 그때 이제 방송을 올린 상황입니다. 저희 선구자 방송 저희 견해는요, 지금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은 가짜입니다. 거기에 도전을 했지만은 금괴를 발견을 못했어요. 제 판단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들을 지금 정충재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백준흠 씨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같은 자료들이에요. 그 같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180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토니오도 3시간 이렇게 살펴보고 판단이 들 정도였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그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현혹되지 마시고 금괴 사건에 대해서 공연히 문재인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좋아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문재인만 뭐 공격하는 그런 그가 된다면은 아닌 것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것도 믿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닌 것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환호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차분하게 제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접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호되고, 지금 이런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엉뚱한데 지금 여기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푹 빠져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느니 그런 그 낭비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구자 방송에서 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다른 방송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영상을 파헤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라이드 둘둘13님 뭐 참 모르겠다고 초반에는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빨리 또 판단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프라이드 둘둘13님이 저는 일전에 그 뭐 젊은 여성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네요. 29살의 젊은 우리 남성분이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젊은 남성분이 또
그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정충재 씨는 진검승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백준흠 씨 측에서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피하지 않을 겁니다. 진검승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예, 그래서 어디 그 댓글에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분명히 죽는 걸로 하자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참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겠지만은 그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벙커 1000억대의 그 구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참 좀 답답합니다. 그거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 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구상을 해봤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이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백준흠 씨가 정말 무일푼인 사람이 어떻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금기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재산을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회사의 그 어떤 자본을 공개하고 재산을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분이 무슨 공직자의 출마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닌데 무슨 그런 걸 공개하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 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이 우파를 굉장히 저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분도 아주 자기는 극우파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준흠 씨는 극우파라고 합니다. 극우파. 태극기 집회에 대해 여러 그 애국자분들이 정말 뜨거운 여름철에 겨울철에 나오는 거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극우파인데 어떻게 우파들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덤벼들면 되는 거냐는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접근을 해서 보여드릴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가지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진실, 사기꾼과 피해자는 이들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진검승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말을 잘한다고 진실인 것이 아닙니다. 말을 못해도 진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씩 접근할 때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참 속아왔는지를 아시게 될 것이고 이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금계 이야기까지 3시간 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또 마음에 어떤 저의 어떤 어투나 이런 불편한 심기가 생겼던 분들이 계시면은 또 용서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도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